네, 안녕하세요. 수익마스 플러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보았습니다. 자, 토요일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봄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좋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내 계좌도 좋음을 유지하시려면 철저한 투자 전략과 또 정보도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2부에서도 알찬 강의뿐만 아니라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방법은요. 서울번호 02-786-1360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문자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1899-5086번입니다. 이 번호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라토 채팅방에 수익만세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전문가님들과 보다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익만세 플러스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창 바로 열어볼게요. 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2분 도와드릴게요. 많은 종목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 종목을 도와드릴게요. 자, 지니뮤직이고요. 50주 보유하고 계시고 5,44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네, 일진 다이아 이 종목 도와드릴게요. 47,500원에 15% 이 종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니뮤직 이 종목은 급등스타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시죠. 네, 지니뮤직이 5,440원에서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미 지금 수익권이세요. 근데 하지만 주린이 분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살짝 종목들이 지금 국채금리 상승이다 뭐 여기저기 얘기가 나오면서 불안 심리를 자꾸 자극하니까 조금 두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코스닥 공시 우수 법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공시를 굉장히 정직하게 잘 내는 기업이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고 하시니까 여러 가지 종목들을 조금 보여드리면은 최근에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최근에 좀 급락이 나왔었던 이유는 공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을 조금 왜곡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었고, 또 HLB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최근에 이 종목이 또 하한가 또 가까이 가서 이게 크게 급락한 이유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정직하게 또 이제 주주들한테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락이 나온 것인데, 여러분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린이 분이 매수를 하셨다고 하셔서 말씀드리지만 공시가 일단은 정직하게 나간다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니뮤직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죠.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2025년까지 300조 이상의 규모가 나타나는 사업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메타버스는 가상현실이잖아요. VR과 더불어서 가상현실인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또 재미나게 즐기기 위해서는 또 아티스트의 공연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또 즐거운 음악이 또 베이스로 있어야 마련이겠죠. 지니뮤직은 메타버스 유니버스 안에서 또 공연도 하고 또 음악 관련된 사업을 또 VR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이제 테슬라. 에다가 조금 부품을 이제 음악 관련해서 조금 이제 협력 관계다라는 이슈가 나왔었는데,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KC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 KC도 테슬라랑 엮이고 나서 바닥권에서 거의 뭐 300% 이상의 급등이 나왔었고, 예전에 지금은 조금 흐름이 긍정적이는 않지만 SI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테슬라에다가 솔라루프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이슈 때문에 크게 또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이처럼 이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테슬라랑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라면은 아직까지 그래도 힘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니뮤직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를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제 손절가는 잡고 대응을 하셔야겠죠. 항상 이제 손절가를 잡으실 때는 기준봉상, 저는 이제 이거 이제 3월 4일 때 상한가까지 갔었던 캔들 3월 4일에 양봉 있죠. 양봉의 시가 부분을 손절가로 잡고 한 5,150원 정도 되겠네요. 자, 이 라인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상당히 조금 향후가 조금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니뮤직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일진 다이아 이 종목은 양쌤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예,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네, 매수가가 47,500원에 15% 말씀해 주셨습니다. 47,500원이요? 네. 우선은 좀 장기적인 시각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가 항상 핫하게 움직일 때는 이슈가 굉장히 이슈몰이가 심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핫하지만 또 가장 빠르게 가지 않아도 될 산업 중에 하나가 그린 뉴딜이에요.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굉장히 온도 차이가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지금은 순서가 일부에서 얘기했죠. 일부에서 순서가 2차 전지,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그런데 이 자율주행 전에 친환경 자동차니까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되겠죠. 그런데 아직은 수요가 어디가 더 많을까요? 전기차가 많겠죠. 그렇죠? 지금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용으로 보면은 국내 유일 수연료 전지 수소 탱크를 국내 유일로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이제 자회사 상장 기대감 때문에도 뭐 재료가 없지는 않죠. 그런데 관련주를 보시면 투자자분들께서도 이제 아시겠지만 항상 움직일 때는 같이 동반 상승을 해주고 움직일 때는 동반 상승을 해주고 투자자분들 움직일 때는 그냥 뭐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다 상승을 해줘요. 그런데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냥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아, 지금 소테마가 가야 되나? 빨리 가야 되나? 그래,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오히려 좀 홀딩을 하실 때는 더 맞지 않을까. 그리고 같이 보실 때 저는 이 효성중공업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포트를 같은 포트라고 하더라도 기업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도 다르고 기업이 하는 내용들도 다르고 그러면 내가 한 종목을 투자를 했을 때 이 종목이 잘 안 간다 그러면 포트를 조금 분산화시킬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또 세계 최대로 이 수소 공장을 또 증설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 일진다이아하고 효성중공업하고의 또 경쟁 구도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목들을 좀 분산화를 시키면서 다시 일진다이아 가격적인 전략 다시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47,000원 부근이기 때문에 좀 평단가는 45,000원 이하로 좀 낮춰주신 게 좋고 그리고 주가가 한번 상승이 나올 때도 42,500원 부근에서 한번 밀릴 수는 있어요. 이게 패턴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패턴이 먼저 만들어지고 차트가 만들어지고 재료가 또 만들어지는 이런 순서가 되니까 그래서 45,000원 이하로 평단가 좀 낮춰주시고 그리고 42,500원 돌파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다음 달에 이 그린 뉴딜 테마주들 좀 보시고 45,000원 돌파하게 되면은 5만 원 그리고 55,000원 이상을 좀 보시고요. 그리고 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크게 잡아 드릴 이유는 없는데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나쁜 회사가 아니고 나쁜 기업도 아니고 앞으로 가야 되는 종목이고 앞으로 가야 되는 테마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단기적으로 가져가느냐 장기적으로 가져가느냐 이 차이에서 내가 이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거든요. 저는 장기적으로 바라보신다면은 손절가보다는 주가 조정 받을 때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들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YG 엔터테인먼트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55,300원에 50%예요. 네, 자 YG 엔터테인먼트랑 55,300원에 5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자, 저희 오늘은 자 급등스타 전문가님, 양쌤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어떤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까요? 양쌤 전문가님이요. 네, 양쌤 전문가님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양쌤. 네, 반갑습니다. YG 네, 엔터테인먼트 어떻게 매수를 하셨을까요? 그 블랙핑크 뭐 이렇게 또 뭐 좀 잘 되고 그다음에 또 뭐죠? 뭐 무슨 뭐 또 뭐 이게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서 방송에서 확신이 또 말씀이 없어요. 나와가지고. 네. 정말 주식 투자하실 때 내용을 아는데 확신이 없으면 매도하세요. 하여튼 좋다고 해서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래요. 일단은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인가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엮여 있고 뭐 그렇다 해서 향후 괜찮다 해서 네. 네, 그래서 매수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전략 잡아 드릴게요. 갑자기 떨려가지고 지금 말을 안 나오네. 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YG 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번에 그 YG 엔터테인먼트에 블랙핑크가 소속되어 있는 그 멤버 중에 로제가 또 이슈몰이를 하고 있죠. 앨범 내고. 그쵸? 네. 확인하셨을 요새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메타버스로 종목을 들어가셨다면 그럼 YG 엔터테인먼트 말고요. YG 플러스로 들어가시는 게 맞고 아, 네. 최근에 빅히트하고 YG 엔터테인먼트 YG 플러스하고 그리고 네이버하고 지분 교환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메타버스로. 못 들으셨으면은 네, 들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네네. 종목을 좀 들어가실 때 이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성격이 너무 이 한한령 해제, 중국 관련주 네. 이렇게 성격이 너무 세가지고 그냥 일반 이 엔터주로는 생각보다 재미는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종목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면 저는 평단가 조절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없으면 저는 종목을 좀 교체를 하는 편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평단가 우리 조절합시다, 시청자님. 아, 네. 네, 일단은 평단가를 지금 55,000원 매수 가격이니까 네. 이게 추가 매수하실 때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요. 네. 이게 월로 좀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셨다가 5만 원 부근으로 평단가를 좀 낮춰주세요. 5만 원으로요? 네, 5만 원 정도 네. 평단가를 낮춰주시면 그러면은 또 다음 달 지나서 또 중국하고 뭔가 교류 활동 인해서 또 중국 소비주를 막 뜬다 그러고 그런 이슈들도 뜰 거예요, 아마. 네. 그게 아마 항상 연초나 이 주중 넘어가면은 그리고 소비가 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엔터 사주들도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그냥 사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관심 가져주고 만약에 지금 시기에서 수혜가 안 받으면 그러면 평단가 조절도 같이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55,000원 계속 홀딩하고 있으면 수익이 안 나죠. 그죠? 네네. 그리고 메타버스 들어가실 거면은 YG 플러스입니다. 아시겠죠? YG 플러스요? 네, 그래서 조금 분산 투자하시고 평단가 조절하시고 YG 플러스 정말 난 블랙핑크 찐팬이야 그러면 좀 분산을 좀 하시고요. 일단 저는 네. 평단가 조절에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 조절은 5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5만 원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성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전화 연결 도와드렸고요. 또 문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창 바로 열어볼게요. 자, 저는요, 바로 이 종목을 선택할게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고요. 매수가는 4,620원에 비중 20%입니다. 이 종목이랑요. 다음을, 아이고, 네, 물타기 하다 대주주가 될 것 같으신가 봐요.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요. 자, MS 오토텍이라고 하셨고요. 50% 비중에 9,200원이라고 하셨네요. 자, 두 종목을 도와드릴게요. 먼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 종목은 급등스타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세요. 네,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 좀 엮이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매수가 자체가 4,620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큰 손실을 보고 계신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이 기타 이제 텔레칩스라든지 자율주행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뭐 텔레칩스가 지금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종목도 이전에 자율주행 애플카가 자율주행 관련된 애플카를 좀 출시하겠다는 이슈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 한 150% 이상의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KC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이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저점 대비해서 200% 이상의 급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뭐 라닉스라든지 이런 기타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은 1차적으로 바닥권에서 100% 이상의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바닥권에서 큰 변동성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수가가 크게 높지 않으시니까 일단은
장기적인 부분으로 조금 보시기보다는 앞으로 조금 예정되어 있는 2분기까지 보시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려요. 장기적이라고 한다면 좀 몇 년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2분기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2분기에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가 이제 실제적으로 출시가 된다고 해요. 그 이슈가 지금 2분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자동차 관련된 섹터의 순환매는 계속되고 있고 뭐 기아차 F가 관련된 이슈도 금요일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아서 대성 파인텍 같은 종목도 지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자율주행 이슈도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이슈 때문에 한번 재차 급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조금 짧은 수익으로 좀 마무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목표가를 조금 잡아드리자면은 5,500원 박스권 돌파해서 5,500원에서 한 6,000원대까지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100원 정도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MS 오토텍 이 종목을 양쌤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MS 오토텍이 투자자분들께서 진짜 종목을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뭐 MS 오토텍, 뭐 명신산업 항상 이렇게 짝꿍으로 보시죠. 그런데 일단 MS 오토텍 같은 경우는 투자자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종목이 움직일 때의 성격을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종목이 움직일 때 왜 움직였고 그리고 관련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뭐 무작정 이 종목 홀딩해야지 그러면 수익이 당연히 안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투자를 하실 때도 종목을 매수할 때도 좀 부지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매수를 하고 나서도 이 종목이 왜 움직임이 이럴까? 아니면은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들 어떨까? 좀 대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지 않을까요? 투자자분들. 자, 일단은 이 MS 오토텍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회사죠. 그런데 자, 최근에 두올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에 나왔어요. 자, 화면 한번 볼게요. 자, 두올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에 나온 이유가 왜 그럴까요? 투자자분들.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자, 두올 그리고 뭐 MVH 코리아 이런 기업들은 현대 기아의 색깔이에요. 자, 그런데 MS 오토텍 같은 경우는 자, 이전에 주가가 상승을 할 때의 움직임들, 자, 주가 상승할 때 움직임들, 자, 주가 상승할 때 움직임들, 테슬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죠? 시장에서 물을 어떻게 입히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이 방향들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MS 오토텍이나 뭐 명신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뭐 현대의 색깔을 좀 다시 한번 좀 입게 되면은 그때는 뭐 움직임들이 다시 좀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아마 회복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가 7,000원 정도 잡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평단가 조절 당연히 이 종목도 해주셔야 됩니다. 8,500원 이하 평단가 그리고 8,000원대까지는 이 추가 매수를 좀 하셔서 평단가 조절을 하시고 그리고 8,000원 이상 다시 한번 회복을 하게 되면은 9,000원 그리고 나서 이 다시 한번 다음 매물대 9,200원대까지는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너무 단기적으로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종목을 정리를 해야 되고요. 좀 그렇지 않고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평단가 조절할 수 있어. 그러면 좀 평단가 조절을 하셔서 좀 다음번에 이 MS 오토텍의 타이밍 맞게 재료가 붙을 때 그때 정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워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이지바이오를요. 네, 85%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 고점에 매도를 하려고 눌렀는데 네. 매수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네, 사실은 SKC를 살려고 돈을 그걸 모아놨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확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매수가가 7,850원이에요. 네, 바로 우리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저희 오늘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양쌤 전문가님 함께 하십니다. 어떤 전문가님 원하실까요? 아,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 네, 급등스타 네, 전문가님 우리 바로 아들하고 연결 좀잘 도와드리도록 맞았어요.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급등스타입니다. 여러분이 이지바이오 매수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예전에 이지바이오를 네.
좀 했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수익을 많이 줬었는데 네. 한동안 주식을 안 보고 안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나중에 핫해져가지고 올라오길래 네. 막 그 상장한 그 다음날 바로 산 거예요. 그래서 예. 가격에 사가지고 내가 이제 저점 매수를 계속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단가 낮추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올라오길래 약간 손절을 한다 싶어가지고 매도 타이밍을 누른다는 게 손가락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평단가 올라가셨구나. 85%나 되어버렸어요. 네. 그래도 어머니 괜찮은 것 같아요. 이지바이오는 일단은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원래 일단 상장한 직후에 조금 이제 급등 나오다가 또 흘러내리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는데, 이지바이오는 지난해 6월에 상장한 종목인데 지금까지도 계속 추세를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곡물값 올라간다는 이슈 많이 들으셨죠? 네. 네, 마찬가지로 이지바이오도 사료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어머니. 근데 최근에 현대사료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제 네. 식품 인플레 관련된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었고, 어머니 네. 우성사료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사료 종목인데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네. 시장에서 최근에 이 곡물 인플레 이슈는 사실은 원래부터 좀 존재를 했었는데 최근에 부각받았던 종목들, 그리고 테마가 바로 이 사료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현대사료라든지 우성사료라든지 지금 상승한 이후에 좀 눌려주는 게 재차 급등이 좀 가능할 거라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이지바이오도 사료된 종목으로서 후발주로 좀 쫓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최근에 중국의 돼지 열병이 다시 또 시작이 됐어요, 어머니. 네. 그래서 돼지 키르는 또 값도 올라가고 덕분에 또 사료값도 증가가 돼가지고 이지바이오는 어머니 또 목표가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예, 저는 목표가요. 전 8,000원 이상까지 갈 것 같아서 네? 어머니 8,000원 이상 때까지는 무난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은 다행이고요. 이번에 내가 네. 저기 사실은요. 네. 제가 7,920원에 내놨었거든요. 예. 매도를. 예. 그 이제 그랬는데 매도가 조금 이제 잘 안 되셔가지고 평단가가 올라갔죠, 그렇죠? 네. 아, 그래도 엄청 많아져갖고 일단은 85%나 막 되어버리고. 바이오 종목을 이 바이오라고 써져 있어서 지금 바이오라고 보일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곡물 관련된 이슈는 또 시장에서 계속 있고, 지금 코로나가 네.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곡물 네. 가격 이 인플레 현상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물동량이 또 제한이 되다 보니까 곡물이 썩는 데도 있고 넘쳐나는 데가 있고, 또 기상이후 현상 때문에 이 경작이 흉작이에요, 어머니. 그래서 네. 계속해서 곡물값 올라가고, 러시아라든지 대형 이제 좀 강세국들은 자국의 곡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곡물값도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지바이오도 8,000원 이상대까지는 보셔도 되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그래도 조금 이 박스권 밑에 한 6,230원 정도 이탈돼 버리면 골치 아파질 수가 있으니까 대응하시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종가가 6,200원대였는데. 네, 아이고 그래도 좋은 흐름 나올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방송 열심히 시청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매매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문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창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 선택을 할게요. 급등스타 전문가님, M게임이고요. 8,200원에 2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심쿵 양쌤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 노터스 말씀을 해주셨고요. 28,000원에 20% 말씀을 해주셨네요. 먼저 M게임입니다. 자, 이 종목 급등스타 전문가님 또 바로 도와주시죠. 네,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니뮤직처럼 M게임도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이죠. 매수가가 제가 8,200원으로 들었는데 맞나요? 네, 8,2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어쨌든 한빛소프트랑 이 선익시스템 두 대장주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뭐냐면 대장주들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빛소프트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선익시스템이라는 종목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게임도 3등주 느낌이 나지만 이날 상한가 갔던 날
상한가 캔들의 뭐 3분의 2 정도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지받아주면서 지금 N자형 파동을 조금 노리고 있는 구간, 그리고 2차 파동을 조금 준비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어찌됐든 매수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전략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지금 이 장대 양봉 부근에 3분의 1, 2도 절대 이탈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좀 거래량 붙어서 윗골이 달았었던 한 7,5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뭐 전고점 라인 때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게임 살펴봤고요. 이어서 노터스 우리 양쌤 전문가님 바로 도와주시죠. 네, 노터스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뭐 쿠팡 관련주로만 보지 마시고요. 요즘은 우리가 이 예전하고는 또 시각이 달라지는 게 뭐 반려견을 많이 키우지만 이제는 가족이잖아요. 반려견조차도. 그러다 보니까 반려견을 키울 때 등록제를 시행을 하고, 우리 뭐 사람으로 따지면은 뭐 출생신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책임제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과거에 나는 뭐 애완견을 키워, 뭐 동물을 키워가 아니라 가족을 입양했어, 이런 인식들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먹는 것들, 그리고 뭐 병원에서 뭐 치료받는 것들, 여기에 대한 좀 고부가가치의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노터스거든요. 그래서 노터스 같은 경우도 쿠팡하고의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쿠팡 관련주로도 수혜를 받고 있지만, 저는 이 노터스만의 좀 강점 아닌 강점은 이 반려견의, 그리고 이 애완견들의 이런 시장을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용품을 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가져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수가 자체가 28,000원에서 크게 높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유지는 하시는데, 종목들을 홀딩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해서 좀 재미도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으셔서 31,000원 전까지는 좀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시장은요, 아직 좀 시장으로 따지면 좀 숨은 진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려 시장을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보다는 뭐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가정당 뭐 애완견이냐 뭐 애완묘 같은 경우도 뭐 한 마리, 두 마리 최소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그 시장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 주식을 보시면도 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노터스 굉장히 좀 유망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31,0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크게 잡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정말 특수한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는 25,000원 정도의 손절 라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터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심미애 멘토님. 네, 잘 연결 잘 네네. 되셨고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CIS요. 자, CIS고요. 네네. 자,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비중은 20%고요. 네. 15,128원. 자, CIS고요. 15,128원에 자, 비중 네네. 말씀해 주셨나요? 20%요. 2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자, 저희 오늘 급등스타 전문가님 그리고 양쌤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어떤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까요? 네, 심미 멘토님이요. 네, 신미애 전문가님, 바로 양쌤 네네.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CIS 예, 예. 매수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거 시작한 지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좋은 기업 잡으셨는데. 나름 그냥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찾아보고서 또 이제 TV 시청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어요. 근데 네. 처음에는 2월 15일 날 16,000원에 그거를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금액을 좀 낮춰놨어요. 네네. 2월 달에 매수하셔서. 예, 2월 15일 날. 네네네. 네네. 근데 요즘에 조금씩 오르는 게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는 뭐랄까 금액적인 것도 그렇고 얼마나 더 이렇게 기다려야 될까 해서. 장투하시려고 들어가신 거 네네. 아니에요? 네? 장기 투자하시려고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꼭 장기, 단기 이거 생각 안 하고요. 네. 그러니까는 뭐 장기까지 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기업도 그냥 뭐 괜찮은 잡아 것 수익이나 같고. 내자 이랬어요? 그래도 이렇게 뭐 길게 어느 정도까지다 뭐 이런 계획, 뚜렷한 계획은 없었어요. 네네. 우선은 CIS는 2차 전지 네네.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이번에 네. 뭐 그 폭스바겐이 뭐 각형 배터리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네. 네, 거기에서 이 자회사격인 회사가 노스볼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 CIS가 장비를 또 수주를 해요. 아, 네. 네, 그래서 아마 뭐 폭스바겐이 우리 K 배터리를 뭐 위협을 아직은 뭐 크게 하진 않을 텐데 혹시나 괜히 막 그 폭스바겐 이슈 너무 떠든다 그러면은 아 CIS는 조용히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 그러면 쭉 그냥 끌고 가면 되나요? 네, 그리고 2차 전지 장비주들은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매수가 자체가 저는 뭐 크게 나쁜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아직 이 상승폭 자체가 아직은 좀 더뎌요. 그래서 아, 저는 이 종목을 만약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면 네, 올해 그건 상관이 없어요. 네. 네, 조금 묻어놔도 괜찮다라고 하시면 네, 묻어놔도 그러면 2만 원 회복하는 거 보고 그리고 네네. 나서 계속 저는 좀 쭉쭉 홀딩을 해보시고 한 상반기 아, 정도는 네. 홀딩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거를 너무 뭐 네. 단기를 매매해야 돼, 장기를 매매해야 돼 이런 것도 처음엔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너무 계획도 없이 주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잘 몰라서,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종목을 너무 조금만 이제 수익 나서 뭐 3% 수익 나서 뭐 매도하고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 가야 될 기업들을 너무 네. 짧게 매도하는 것도 저는 그건 정말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웬만하면은 이제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추세 홀딩을 하셨다가 그리고 상반기 네. 전에 한두 달 안에 2만 원 정도 회복을 하면 아, 양쌤 믿고 좀만 더 홀딩 해보자라고 생각하시고요. 아, 예, 그리고 조금 더 감사합니다. 조금은 장기적으로 종목 홀딩을 네.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불안하다라고 하면 이제 17,000원 네. 부근에선 일부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아시겠죠? 네. 일단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는 알찬 강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어떤 분들은 투자를 하면서 차트 보지 않아도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작년 2020년도 정말 그런 시장이 얼마나 올까요? 살면서.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 2번 정도는 만날까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도 정말 이례적인 시장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작년처럼 그냥 매수해서 올라가는 시장이었으면 차트 안 봐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작년하고 올해는 정말
너무나 온도 차이가 그리고 명암 차이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차트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차트를 몰라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투자자분들께서 그런 순서들을 꼭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미션이에요. 투자자분들. 차트 속의 해답을 꼭 찾아야 돼요. 우리가 차트는 그 기업의 얼굴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우리가 길 가다 보면은 막 그 TV 방송을 보시면서도 그런 비유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길 가다가 정말 좀 괜찮으신 분들을 이렇게 지나다니면 한 번 이렇게 흘기득이 쳐다보게 되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한 번 정도 더 쳐다보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차트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차트한 해답을 어떻게 찾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출연을 했을 때 강의를 어떻게 해드렸을까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면은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차트를 보시면 양쌤이 항상 매매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아드릴까요? 막 급등주 따라가요. 오예, 매수하자 그거 아니죠. 그렇죠? 일단 급등을 한 종목은 다시 급등을 할 수 있는 재료를 만든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차트가 만들어질까요? 자, 이렇게 음봉이 발생되는 차트는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정 동안에 재료를 만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주가 조정이 됩니다.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이때도 곡물 가격 상승, 그쵸?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전에 2020년도 계속 곡물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럼 재료가 보통은 이제 뭐 소멸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재료 소멸은 시장에서 없어요, 투자자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쿠팡 상장? 오케이. 그럼 쿠팡 상장이 됐습니다. 그럼 쿠팡 상장 이전에 있는 종목들이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어요. 그럼 쿠팡 상장 됐으니까 상장 전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으면 상장 됐으니까 뭐예요? 이제 실적으로 가거나 다른 종목으로 교체가 되는 거겠죠. 그런 정도의 이슈가 있고 이벤트가 있고 일정이 있었을 때에 일정이 지나고 났을 때 재료 소멸이면 그거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곡물 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비료나 농업 관련주들 남북 경협주로도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동가 비료 상승 그리고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런 식으로 재료가 계속 섞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팜스토리가 주가 조정받을 때는 보통 관심이 없죠. 왜? 안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올해 2021년도 1월 달에서 3월 달까지 증시 변동성 위아래 계속 변동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는 계속 올라가는 시장을 바라보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이제 괜찮다. 근데 떨어지니까 이제 하락장이래요. 급락장이래요. 변동성장인데. 근데 그 변동성장에서 하락장에서는 재료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느끼거든요. 자, 주가 하락을 합니다. 재료를 만드는 거예요. 주가 하락. 근데 지난번에 제가 출연을 했을 때 삼각수렴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정말 투자자분들께서 뭐 용돈벌이 하는데 가볍게 돈 버는데 무리하지 않게끔 하는 방식의 삼각수렴 매매라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급등했어요. 그러면 이쁘네. 그럼 매수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이제 역발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가 올라가요. 이제 내려가겠지.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겠지. 이 논리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주가 하락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급등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양쌤이 이 종목을 언제 드렸을까요? 지난 출연 시기에. 그래서 매수를 이날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급등, 또 급등, 또 급등했어요. 보통은 이런 날 급등, 이런 날 급등, 이런 날 급등해서 매수를 합니다. 왜? 재료가 터졌어요. 근데 이때 재료가 또 어떻게 터진지 아세요? 곡물 가격 상승이래요. 자, 곡물 가격 상승 여기서도 나왔고요. 이전에도 나왔어요. 새로운가요? 새롭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는 재료를 노출하기 위해서 나 좀 쉬어갈래 뭐 커피 한 잔 더 하고
좀 책도 보고 이제 주가 한번 올려볼까? 이런 뉘앙스를 좀 투자자분들께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주가 조정받았을 때 조용합니다. 그런데 주가 상승이 나와요. 자, 사료용 곡물 수입가 상승에 사료 가격도 오르나 사료주 가격 인상 기대감의 급등세. 근데 선침해는 누가 한다? 투자자분들 양쌤이 한다. 자, 선침해는요. 자, 다시 한번 선침해를 해요. 여기 노란 박스 선침해를 합니다. 올라가요. 여유 있게 좀 홀딩하면 돼요. 올라가요. 여유 있게 홀딩하면 돼요. 근데 여유 있지 않은 분들은 이거 매수해야 되는데 이거 윗꼬리 어떡하지? 또 물렸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방식들을 조금 바꿔주시면 돼요. 자, 보세요. 똑같아요. 작년 하반기에 계속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체 구간이에요. 2021년도 1월, 2월, 3월 곡물 가격이 이전부터 상승을 했는데 갑자기 상승한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 시장이 원하는 건 주가가 상승했을 때가 아니라 하락했을 때 재료를 만드는 거, 올라갔을 땐 재료가 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게 방법들을 몰라서 투자자분들께서 방법들을 모르니까 자꾸 헤매는 거예요. 자, 미래생명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주가 조정받을 때는 매수 타이밍. 이거 지난 영상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자, 눌림에서는 매수를 하고 올라갈 땐 뭘 한다? 매도를 한다. 그런데 올라갈 때는 재료 노출이 쉽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빵빵빵빵 터지죠. 그렇죠? 주가 조정받을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죠.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거래량이 터졌다. 그러면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종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급등하죠.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왜? 주가 하락했을 때 남들이 조용할 때 이제 또 선침해 한번 해보고 저가 매수해보고 이제 다음번에 급등 나왔을 때 나는 이제 이 수익으로 뭘 할까? 행복한 고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투자자분들. 되게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마찬가지예요. 주가 하락하죠? 그런데 동일하게 움직이는 패턴들을 보세요. 동일하게 움직이는 패턴들을 보니까 자, 수렴하고. 자, 우리 도형 알죠? 삼각형 알죠? 이 삼각형 만드니까 이렇게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투자자분들. 아시겠어요? 자, 사조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이 사조동화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무료 방송에서 이 종목도 제가 이야기를 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면요. 얘도 삼각수렴에 해당되는 종목들. 그런데 우리가 닭고기만 먹을 수는 있나요? 투자자분들? 돼지고기만 먹을 수는 있나요? 생선도 먹고 통조림도 먹고 대체식품도 먹어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니 종목에서 안 간 종목을 찾다가 시세가 안 갔어. 근데 삼각수렴 형태를 만들었네. 급등 나왔네. 거래량 터졌네. 그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아는 종목. 그런데 주린이 분들께서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이럴 때 좋아하죠. 그렇죠? 이럴 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종목 그냥 패대기 치는 거야. 종목 매도하고 나 진짜 이 종목 꼴도 보기 싫어. 종목 정리할 거야. 다른 종목 편입해야지. 근데 똑같아요. 급등주는 매수하고 안 가는 종목은 정리를 합니다. 이거 습관 잘못 들이면요. 투자자분들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계좌가 계속 반토막 나요. 그래서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여야 되고 그래서 차트 안에서 해답이 있는 거. 자, 거래량 터졌어요. 재료 있는 거예요. 자, 주가가 하락을 해요. 수렴해요. 거래량 감소해요. 그러면 쉬어가겠다. 해답 다 찾은 거잖아요. 자, 급등했다. 이 종목 이날 끝인 거거든요. 이게 어렵다 생각을 하는 거는 투자자분들 방법의 차이예요. 방법의 차이. 왜 어렵게 가요? 쉽게 가면 되는데. 자, 유니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이 됐어요? 여전히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는 이 히토리뿐만 아니라
디지털 화폐라는 패권 경쟁을 중국하고 미국하고 또 서로 싸움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희토류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화폐 경쟁이에요, 다시. 그러면 자, 주가가 올라갈 때는 희토류래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갑작스럽게 미중 무역 싸움을 하나요? 2018년도부터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아니죠. 자,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제로 노출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 보세요. 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해요, 하락해요, 상승해요, 하락해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료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거 아니겠죠? 그렇죠? 밑에서 재료가 만들어지겠다. 올라가면 재료가 터트리겠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다음 기사. 희토류주 급등, 미중 고위급 외교 회담 돌입, 유니온 주가 상승, 회담 갈등의 급등, 희토류 관련주 급등. 이런 식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면 재료가 터집니다. 하지만 주가가 조정을 받고 주가가 쉬어갈 때는 재료를 만드는 기간 조정, 투자자분들 참 쉽죠?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게 생각하면 할수록 그냥 머리만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대성창투 보세요. 급등했어요. 이제 재료를 만들 수 있겠구나. 상한가 안 들어가면 어떡해요? 어때요? 응? 내가 다시 한번 상한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자, 급등하죠. 조정받죠. 근데 이 조정받는 동안에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 여기 수렴하고 있는 도중에 이 종목을 제가 또 무료 방송에서 추천한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성창투도 수렴을 했어요. 이때 왜 올라갔을 것 같아요? 이때 왜 올라갔을 것 같아요? 양쌤은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지. 이때 왜 올라갔을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 맞아요. 쿠팡 테마로 움직인 거예요. 쿠팡 상장하니까 크래프톤 상장주. 그래서 주가라는 건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진짜 몇 호가라도 싼 가격, 저가에서 매수를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주가 조정이 나오니까 이 주가 조정에서 쉬어가고 재료를 만들 수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간 조정에서 매수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급등한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좋아하는 거 있죠? 급등한 종목 말고 급등해야 할 종목을 미리 선침해하는 거. 며칠 기다렸다가 상한가 먹으면 괜찮잖아요. 그쵸? 급등 매수해서 이거 어떻게 이거 더 올라가나 마나 이거를 고민할 시간에 다시 눌리는 거 기다리면 되죠. 그쵸? 눌리는 거 기다리면 얼마나 편해요. 저 화내는 거 아니고요, 투자자분들. 자, 보세요. 쿠팡 효과, 주가 급등한 창투사, 지분율 따져보니 갸우뚱. 재료가 노출이 됐다는 거죠, 투자자분들. 그렇죠? 이 다음 내용들도 정말 많은데 시간이 없대요, 투자자분들. 그래서 쿠팡이 쏘아 올린 창투사 주가.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는 재료가 노출이 안 돼요. 주가 올라가니까 이제 기사 써야죠. 그렇죠? 그리고 기사 쓰고 봐야죠. 그러니 미리 선취한 사람들은 올라갈 때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 미리 선취하지 않은 사람들은 급해서 나만 소외당할 것 같은 생각에 급등주를 따라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 무료 방송 안에서 정말 쉽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 어렵게 이거 앞으로 이만큼 올라갈 거야가 아니라 정말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차트 안에서 해답을 찾는 방법을 오늘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할 겁니다.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 좀 주식을 하면서 헤매고 있어. 방법을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제가 무료 방송 하러 또 빨리 뛰어갈 테니까요. 많이 참여하시고 오늘 또 토요일이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대응 전략도 함께 제시할 거니까요.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만세 4글자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창에서 저희 양쌤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오늘 잠시 후 3시 차트 안에 해답을 찾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1부와 2부 모두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